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 당국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혐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엔 이 사건 관련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질의 서한을 지난 17일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이 서한에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들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도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국방부도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로부터 관련 서한을 전달받았다면서 관련 법률을 기초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이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Such an incident seems to entail the arbitrary killing of a civilian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피살 공무원의 유족 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국가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주관적일 수 있는 판단 결과만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그다음에 해경, 그다음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전부 다 지금 유가족 측에서 요청했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군사 기밀이라든가 국가 정보 문제로 지금 공개를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공의 문제의식을 갖고 유엔 측에서도 가능한 한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남한 정부 측에다가 서한을 보낸 거죠. 한국과 북한은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인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조사 내용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중단과 책임자 추궁이라는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절차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을 비롯해 정치범 강제 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을 권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취약계층 접근 어려움 등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측은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With passage of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ce again sends the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im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ose responsible held to account. 또 북한 정부가 인권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밝힌 약속을 지키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한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1년 동안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개선도 보지 못했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뤘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The resolution also calls for continued actions and engag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cruci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nds a clear message to the DPRK to take immediate step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북한 측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모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거짓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 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전복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 draft resolution entitled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a document of political plot that has nothing to do with promotion and protection of genuine human rights. 유럽연합이 작성해 사전에 공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스웨덴, 스위스 등 39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19개 나라가 추가로 공동 제안국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해왔던 한국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불참했고 결의안 합의 채택에만 참여했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VOA에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 노력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지다켬입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 독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안보리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의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고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지역별 영향력을 증대하면서 국제기구를 재편하려 한다면서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사례로 제시한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10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과 유류, 투자 제공을 통해 북한 독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관되지 않은 제재 이행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WMD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비확산 협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이 중국의 영토를 환적 지점으로 활용하면서 중국 기관들에게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재료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이 영내 혹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역량 확산을 계속해서 지원하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자국 내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주의 통치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로널드 레이건 기념재단의 자유와 민주주의 센터 건립 기념 행사에 참석해 중국 공산당이 세계 자유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howed what it is. It is authoritarian. It is brutish. And is antithetical to human dignity and freedom. Those pillars of strength and candor are also the foundation for America's policy towards the world's number one threat to freedom toda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폼페오 장관 지시로 작성됐으며 트럼프 행정부 새 대중국 정책의 핵심인 미국의 경제 군사력 증대와 동맹 강화 정책을 통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중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10년 이상 체류국에 거주한 탈북민도 초기 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발의돼
재적 의원 93%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습니다. 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탈북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탈북민 정착 관련 법률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탈북민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며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 체류국 10년 이상 거주 사유로 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탈북민은 21명에 달합니다. 미한일 3국의 합참의장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확립과 평화 안정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 막료장이 19일 화상회의를 열어 3국 간 안보 현안과 함께 영내 방위와 준비 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밀리 의장은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필요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원인철 의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야마자키 통합막료장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중심으로 3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과 북한의 철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등 권위주의 정권이 지원하는 해킹 조직의 사이버 범죄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캐나다 정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정보기관인 통신보안국은 최근 공개한 2020 국가사이버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 활동이 캐나다에 정교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국제적으로 불법과 합법적인 경계를 오가며 사이버 범죄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력이나 중공업 등 캐나다의 주요 산업 인프라를 표적으로 한 해킹 공격에 우려하고 있다며 최근 인도의 발전소 IT망에서 북한의 악성 코드가 발견됐고 미국의 수도전기 산업 관계자들이 북한과 중국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통신보안국은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 산업 업체들의 협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